뿅. 짜짜짜.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를 일단 조금만 복습 겸 정리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확통 선택자들은 그죠? 빡세게 해야 됩니다. 빡세게 해야 돼요. 자, 뭐 미적분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미적분 우선 해야 되니까. 근데 확통 선택자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기 그 12개 다 맞은 사람이 제한 시간 안에서 다 풀어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먼저 보이고요. 3번, 6번 틀렸다가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12개 다 맞았는데 8번과 10번을 틀렸다가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좀 잠깐 생략. 그리고 또 다 맞은 친구가 7번, 12번 틀렸다가 추가 시간 동안에 고쳐서 다 맞았고, 그리고 이제 11개인 친구가 한 명, 최종적으로 10번이 남았습니다. 자, 9번은 열정을 다해서 결국 풀어냈고요. 자, 10번 나왔고, 그 다음에 자, 6개 이하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6개 이하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시다. 자, 많아요. 자,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 안 돼.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인 거를 한번 좀 리마인드 할 겸 가볼게요. 자, 중복조합은 일단은 냅두고 이항정리 쪽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항정리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가장 심플한 식이죠. A 플러스 B의 N제곱. 자, 얘를 전개할 줄 알면 된다. 그쵸? N개 중에서 빵개 A를 뽑으면 B는 N개, N개 중에서 한 개 A를 뽑으면 B는 N-1개. 쭉 가면은 N개 중에서 N개 A를 뽑으면 B는 빵개. 그쵸?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전개하는 건 쉬운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들어간 게 시그마랑 컨비네이션을 같이 쓰는 거예요. K는 빵부터 N까지 NCK의 A의 K제곱, B의 N-K제곱. 그쵸? 그래서 얘 시그마 컨비네이션이 같이 나왔다. 그 0부터 N까지 다 나오고 K제곱과 N-K제곱이 모두 있으면 얘는 이항정리니까 나중에 합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1번보다는 2번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뭐 물론 개수 구할 때는 1번으로 다 해요. 그죠? 통으로 놓고 보니까. 2번은 뭐예요? 이항정리 중에서 가장 간단한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있는 식. 그쵸? x 플러스 1의 n제곱. 그쵸?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항정리 규칙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예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일 변수로 생각하기 좋죠?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의 X의 K제곱. 그쵸? 1은 없지. 안 보이는 것 뿐이죠. 1의 N-K제곱. 그쵸? 그래서 갖다가 묶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 집어넣어서 이항계수 성질을 보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2의 N제곱이 모든 계수의 총합으로 나온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계수끼리 뿔마뿔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이너스1에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그죠? 짝수제곱은 플러스 1, 홀수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NC0 빼기 NC1, NC 빼기 NC3.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NC에는 뭐 얘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부호 설정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죠? 3, 4를 더한 상태가 되겠네요. 더해서 2로 나누죠. 그러면은 얘는 짝수 번제들만 남는구나.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섯 번째는 짝수만 더해서 절반이면 홀수 제곱만 늘어놓고 봐도 절반이 되는 거 아니냐. 저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온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곱 번째로 들어갈 거는 뭐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활용 들어가죠. 활용 들어갑니다. 자, 얘 하키스틱의 핵심 논리로 들어간 식 뭐였어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의 제곱은 EN 커뮤니케이션 N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나요? 그렇죠? 제곱합이에요. 제곱합. 자, 알았어.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예를 들면 x 플러스 1에 20제곱이 있다. 이거를 둘로 나눠보자. 10제곱과 10제곱으로 나눠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10차계수를 뽑나? 이 오른쪽 식에서 10차계수를 뽑나? 둘은 차이가 있다? 당연히 없겠죠. 뭐 어차피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얘는 20제곱에서 10차계수니까 20 커뮤니케이션식.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 놓고 봤을 때 빵차부터 10차까지 다 나오고 빵차부터 10차까지 다 나오니까 빵차 10차, 1차 9차, 2차 8차, 어디까지 10차 빵차.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10차 계수를 전부 다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10방 곱하기, 그죠. 계수만 놓고 본다면 10이 되겠죠. 자, 그때 얘가 10시 0과 똑같으니까 2를 곱하면 10방의 제곱이더라. 그쵸? 얘 같은 경우에도 10시 1 곱하기 10시 9. 얘가 10시 1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10시 1의 제곱으로 잡자. 얘도 10시 2 곱하기 10시 8. 10시 2제곱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10시 10, 10시빵. 얘도 10시 10이랑 똑같으니까 10시 10의 제곱. 요거 다 더한 게 결국 뭐다? 요거랑 똑같구나. 그쵸?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거를 정리한 게 그냥 얘예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써서 그렇지. 그냥 전개해서 쓰면 뭐예요? NC빵 제곱, NC 제곱, 부터 NCN 제곱. 그죠? 그냥 요거 더하면, 제곱합 더하면 그냥 ENCN으로 나온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기억 좀 나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조금 더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어려웠던 게? 이게 좀 끔찍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CK.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애들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요거를 갖다가 바꿀 수 있었어요. N 곱하기 N-1C K-1로 바꿔주면서 K가 1부터 N까지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N은 개수로 빼내면 되니까 시그마 K는 0부터 1부터 N이니까 얘가 0부터 N-1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요식 자체가 지금 보면은 N-1C 빵, N-1C 1부터 N-1C, N-1이니까 최종적으로 2의 N-1제곱이다. 그쵸? 그래서 요식이 통째로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식은 수식적으로 증명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미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뭐였죠? 알았어. 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자, 그러면은 1 곱하기 10시, 2 곱하기 10시, 3 곱하기 10시 3. 자, 이게 10 곱하기 10시 10. 자,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뭐였죠? K 곱하기 NCK가 N 곱하기 N-1C K-1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자, 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면 팩팩분의 팩 돌려서 가면 된다. 그랬어요. N-K 팩
K팩. 그러면 K 하나 약분해주면 K-1팩으로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팩 팩. 그렇죠? 그러면 N-K팩 K-1팩인데 둘 더해서 N-1팩으로 나와야지만 얘는 조합이 되죠. 그래서 N팩을 N-1팩 하나랑 N은 따로 빼놓으면 얘는 이제 조합이 된다고요. 그죠? N-1 커뮤니케이션 N-K로 써도 되고 N-1 커뮤니케이션 K-1로 써도 되고 그래서 요식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식은 사실상 뭐 이항 정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사실 이항 정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개는 내신에서 나올 확률이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2만 나온다니까. 간단한 애들로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설명한 이유는 아예 일단 뭐 개념의 끝을 보자. 그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끝을 보자. 약간 좀 그거니까 얘네는 못 푼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해만 일단 해둬요. 학교에서 설명하면 그때 얘기해요. 학교에서 설명하면 그럼 낸단 징조기 때문에 그때는 꼭 알려줘야 관련 문제 좀 미치듯이 많이 풀어서 시험 보기 전날에 연습해도 문제 맞추는데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서 밑에 거는 제한하지만 이거를 물로도 그래. 아, 아니다. 이거 하다 말았구나. 바꿔봅시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아, 얘를 갖다가 10 곱하기 9시 빵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자, 얘도 지금 10 곱하기 9시 2로 쓸 수 있다. 얘도 지금 10 곱하기 9시 3으로 쓸 수 있다. 아, 9시, 1이구나. 1. 이 9시. 그쵸? 자, 얘도 10 곱하기 9시 9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싹 다 더한다 그러면, 10으로 묶었을 때 90방, 90, 그쵸? 99까지 들어가잖아요. 얘는 지금 저기 3번이잖아요. 그죠? 3번. 그죠? 2의 9제곱. 2의 9제곱. 그쵸? 야, 출발했다고 들었는데, 학음차사야? 진짜 늦지 마 제발. 자, 아무튼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2의 9제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10 곱하기 2의 9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미분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뭘로 볼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10제곱 자, 얘는 그죠? 10C 0의 x의 빵제곱, 10C 1의 x의 1제곱, 10C 2의 x제곱부터 10C 10의 x의 10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10 곱하기 x 플러스 1의 9제곱이죠.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빵 되고 얘는 1차죠. 개수는 그냥 무시하고. 그죠? 그럼 얘는 1 나가면서 10C 1의 x의 빵제곱. 그쵸? 얘는 2차니까 2차 나가고 개수는 어차피 상수니까 냅두고요. 2 곱하기 10C 2의 x의 1제곱. 쭉 가면은 10 곱하기 10C 10의 x의 9제곱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x의 1을 한번 넣어보자. 그쵸? 그럼 얘는 10 곱하기 2의 9제곱이 되겠고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니까 1 곱하기 10C 2 곱하기 10C 3 곱하기 10C 3 그쵸? 10 곱하기 10C 10까지 정리가 됩니다. 똑같죠? 그쵸?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미분 말고 적분도 존재는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분도. 하지만 적분까지 나올 가능성은 진짜 너무 낮아요. 지금 최근 내 기억상으로 5년 내로는 일단 이 근방에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근방. 심지어 강남권에서도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엔 심심치 않게 좀 나왔는데 최근에는 적분 쪽까지는 나오진 않으니까 얘는 아직 조금씩 내요. 얘는. 특히 얘보다는 얘가 좀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학교는 선도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일반고에서는 안 내려고 합니다. 일반고에서는. 그래서 요 둘은 너무 그렇게 메이저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외에 다른 거는 없죠.
나머지 정리하는 거 다 그냥 2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2번으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뭐, 아예 없진 않죠? 뭐지? 파스칼의 삼각형. 근데 뭐 사실상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냥 그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예 정리 다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싹 다 들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OC0, OC1부터 뭐 OC5까지 있고 뭐 밑에도 쭈루룩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하키스틱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9번 해가지고 뭐 3C3부터 무슨 뭐 9C3, 그렇죠? 이런 거 더한다. 4C3, 5C3, 6C3부터 9C3. 그렇죠? 뭐 이런 걸 더한다 그러면은 3C3부터 9C3까지 더하면은 꺾여 내려가니까 10C4로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C0부터 4C1, 5C, 6C3. 그렇죠? 이렇게 층별로 내려가는 애 더하는 거죠. 3C0, 4C, 5C, 6C3부터 9C 얼마지? 6까지 더한다 그러면 쭉 더했을 때 또 왼쪽 나오죠. 그렇죠? 그럼 9C6을 더했으니까 10C6으로 나온다. 그렇죠?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알았어.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의 그냥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배치됐는지 한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그냥 요 문제지 뭐. 그죠? 그냥 전개하는 거니까 개수 구하는 거. 2번. 얘지 뭐. 그냥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쵸? 3번. 얘지 뭐. 그냥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쵸? 그냥 얘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두 덩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거예요. 4번도 요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3, 4 전부 다다. 자, 5번도 상수항 물어보는 거니까 다 얘예요. 실제로 거의 다 1번 안에서 다 끝납니다. 모든 개수 구하는 문제들은.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 문제가 될 텐데 이제 6번의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지? 6번의 기억이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의 니은이 이제 요거랑 요거. 그렇죠? 이렇게 반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하키스틱의 핵심 논리. 그렇죠? 뭐였더라? 그렇죠? 이거 요 n 커뮤니케이션 r 더하기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 그렇죠? 이걸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딱 6번의 디귿. 그렇죠? 이걸로 그냥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이 뭐예요? 7번이 딱 얘잖아요. 요 2번에 관련된 거. 그렇죠? 7번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지금 x에다가 2 집어넣고 n에다가 그냥 10 집어넣은 거구나. 그죠?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홀수인 것의 개수. 홀수인 것이면 그냥 요거죠. 8번. 6번에 해당하는 게 지금 8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이 뭐예요? 9번이 지금 요 문제죠? 이 7번에 대한 거, 이거 변형 문제잖아요. 그죠? 변형 문제. 제곱을 집어넣진 않았어요. 좀 변형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이 지금 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10번이 요 문제. 자, 그리고 11번이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거잖아요. 요거죠? 11번. 그렇죠? 다 2번 x 플러스 1의 n제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2번이 하키스틱인데 하키스틱 중에서도 뒤가 다 똑같은 거니까 지금 12번. 그냥 얘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간단하게 몇몇 개만 좀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들으면서 그냥 풀어요. 안 푼 것들 마저 풀어야 돼. 자, 5번
자, ax 플러스 x분의 1의 4제곱.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54래요. 이 상수항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둘 나오면 되죠. 그죠? 둘둘. 그러면 딱 상수항으로 나오니까 4개 중에서 2개의 ax, x분의 1이 2개. 그렇죠? 그러면은 x들은 다 지워지고 6a제곱으로 나올 거다. 얘가 지금 54니까 a제곱은 9. a는 그냥 3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a는 3. 자, 그리고 7번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7번은 아까 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10시 1 곱하기 2의 9제곱 10시 2 2의 8제곱 10시 3 2의 7제곱 10시 10 2의 빵제곱. 그쵸? 자, 이거를 딱 보고 2 플러스 1의 10제곱이다 라고 눈치를 채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문제가 뭐예요? 이게 지금 2 플러스 1의 10제곱이 되려면 사실 요게 추가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 그렇죠? 얘까지가 지금 시그마 k는 0부터 10까지 10ck의 1의 k제곱 2의 10-k제곱.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1 플러스 2의 10제곱 3의 10제곱인데 3의 10제곱 중에서 요거 하나 빠지니까 얘가 지금 2의 10제곱이죠? 그래서 3의 10제곱에서 2의 10제곱을 뺀 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8번 요게 좀 말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8번 자, A1, A2, A3부터 A9, A10 그쵸? 10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10개. 자, 이 중에서 홀수계를 뽑아달래요. 홀수계. 그럼 1개 뽑는 경우는 10시 3개 뽑는 경우는 10시 3 5개 뽑는 경우는 10시 5 7개 뽑는 경우는 10시 7 9개 뽑는 경우는 10시 9 이 경우에서 다 더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2의 10제곱이 딱 반토막이네. 그쵸? 싹 다 더하는 게 2의 10제곱이니까. 그쵸? 그래서 반토막이니까 2의 9제곱 51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오케이. 자, 그리고 9번 문제가 아까 전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자, 5C0 곱하기 10C4 더하기 5C1 곱하기 10C3. 자, 이게 어디까지 가요? 5C4 곱하기 10C 빵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5제곱의 빵차계수 10제곱의 4차계수. 그쵸? 뭐의 5제곱? x 플러스 1의 5제곱. 여기에 빵차계수. 얘는 x 플러스 1 10제곱의 4차계수. 그쵸? 두 계수의 곱을 구하고 있으니까 곱한해서 빵차 4차 계수 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근데 그게 1차 3차 2차 2차 3차 1차 4차 빵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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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를 다 뽑고 있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다 전개해서 일일이 들어가냐? 합쳐서 4차 계수를 뽑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15제곱의 4차 계수니까 15C4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답이 2번. 자, 그리고 10번 문제가 그죠? 방금 저 문제예요. 10번 문제가 요거 8번. 이제 8번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은 10번이 야, 이거 어떻게 돼 있냐? 이거 굉장히 난감한데?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 2 곱하기 10시 3 곱하기 10시 4 곱하기 10시 3 10 곱하기 10시 9 안 같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죠? 1 곱하기 NC 2 곱하기 NC 3 곱하기 NC 3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아니 이 뒤가 안 맞는다고.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고요. 이게 안 맞아요. 일식 다 커요. 일식 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씩 다 빼면 되죠. 그렇죠? 하나씩 다 빼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17. 얘도 2 곱하기 17. 얘도 3 곱하기 17, 3. 얘도 9 곱하기 19 해주고, 남은 거는 그냥 하나씩 따로 더하면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10 곱하기 90방. 얘는 10 곱하기 90. 얘는 10 곱하기 93. 그죠? 얘는 10 곱하기 99가 되겠네요. 그죠? 10 곱하기 99. 오케이. 이해돼요? 틀렸다. 이거 왜 자꾸 숫자 1씩 늘렸냐? 예. 98. 그죠? 98.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10으로 다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90, 98까지 들어가 있고요. 얘는 10시 1부터 10시 9까지 돼 있어요. 그쵸? 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구제곱은 아니죠? 얘가 지금 99가 있어야 2의 구제곱이죠? 그렇죠? 99가 없잖아요. 그렇죠? 99가 없죠. 그래서 얘는 2의 구제곱 빼기 1. 그렇죠? 2의 구제곱 빼기 1.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얘도 요거랑 요게 없잖아. 이게 다 있어야 2의 10제곱인데. 그렇죠? 그래서 얘도 2의 10제곱에서 얘 뺐으니까 2 빼는 걸로 그냥 보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마저 정리하면은 10 곱하기 2의 9제곱 빼기 10. 자, 얘는 2의 10제곱 빼기, 그쵸? 자, 얘는 2 하나 넘겨주면 5 곱하기 2의 10제곱이네요. 그래서 5 곱하기 2의 10제곱, 2의 10제곱, 6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2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마저도 2 하나 마저 더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2의 11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답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4번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난이도가 10번은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10번도 한번, 11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ABCD를 순서대로 본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돼 있대요. 그럼 6이 11번째 나열되는 문자는 뭐냐? 그쵸? 6이 11번째? 5 플러스 1의 11제곱으로 가자. 그래서 5 플러스 1의 11제곱. 그럼 얘는 11개 중에 빵개의 5, 11개 중에 1개의 5. 이 뒤는 5배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얘는 1이니까 그냥 첫 번째 거랑 똑같다. 그래서 답이 A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거랑 똑같습니다. 5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2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12번. 자, 12번에서는 그쵸? 1시형, 1시, 2시형, 2시, 3시형, 3시 쭉 내려가면 9시형, 9시1이에요. 자, 요것만 싹 다 더해달래요. 그죠? 싹 다 더해달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맞다. 이거 싹 다 더하면, 이걸로 나오는구나. 그쵸? 10시1로 나오게 될 거야. 그쵸? 10시1. 1이 없잖아.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고요. 1 빼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얘도 지금 이거 싹 다 더하면 얘로 나오죠? 10시2로 나온다. 그쵸? 자, 그럼 이 둘을 더한다면 뭐야? 17과 10시2를 더했으니까 이거 둘 더하면은 11시2가 되겠네요. 그래서 11시2에서 한 개 뺀 걸로 볼 수 있으니까 55 빼기 54가 답이 됩니다. 그죠? 54. 그래서 5번으로 틀린 사람들이 지금 조금 있어요. 5번으로 틀린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는 사람. 따라란.
따라란.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자,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외롭게 문제를 나눠줄게. 좀 안 팔리네. 자, 확률의 뜻과 활용으로 갑니다. 확률의 뜻과 활용. 자자자자. 자자자잔. 자자자잔. 짠짜라짠짠. 짠짠짠짠짠. 안경 갖고 왔네. 멋쟁이 뿔태안경. 오케이. 짠짜라짠. 짠짠짠짠짠. 오케이. 자, 잘 보여? 네. 그치? 오케이. 자, 오늘 확률의 뜻과 활용을 들어가는데, 이쪽은 솔직히 말할게. 설명할게. 되게 짧아요. 왜 설명할게? 짧냐면, 앞에서 한 거 거의 다 그냥 복습이에요. 거의 다 복습.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시간이 아마 많을 겁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자, 하지만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리하느라고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용어 정리하느라고. 자, 일단 왜? 근데 잘못했어? 알았어. 자, 용어 정리부터 한 번만 들어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용어는 뭐냐? 자, 시행이라는 용어예요. 시행. 뭔가 좀 생소하죠? 갑자기 그냥 뜬금포로 갑자기 용어가 뿅! 하고 튀어나오니까. 그죠? 시행. 시행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를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일한 조건 안에서 반복적인 행위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걸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확률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사위 계속 굴리기. 그죠? 주사위 굴리기. 이런 게 그냥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조건이 나오냐? 일단 뭐 주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딱 세 가지야. 동일한 조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왜?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률을 구하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지까지 경험을 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될 확률이 이 정도인데 그럼 할까 말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좀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 이게 만약에 그 동일한 조건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주사위를 굴릴 때 어떨 때는 뭐 아스팔트에다가 굴리고 어떨 때는 빙판에다가 굴리고 어떨 때는 막 태풍 불 때 굴리고 막 이래버리면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얼어서 그런 거 아니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누가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확률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동일한 조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랬어. 그냥 막 주사위인데 안에 폭탄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만들지도 못해요. 자, 그거를 돌려서 막 나온 거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요? 의미가 없다고요. 왜? 다시는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걔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계산해봤자 의미가 아예 없다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왜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를 막 열심히 조작을 했어요. 그런 루머도 많잖아. 로또 자기다. 손 썼다. 이런 거. 거기까지 갈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주사위를 만들었는데 1이 있는 면에다가 자석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굴려. 그거 어때? 계속 1만 나오겠지. 그쵸? 이런 건 확률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그게 나오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자기적으로 나오면 그건 확률 계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아마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다시 볼 일. 이거를 쓰는 일도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용어. 아,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 용어가 중요해요. 사건이라는 용어예요. 사건은 영어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데, 사건은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이거예요. 어떤 시행에서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 집합입니다. 자, 어떤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사건은 그냥 집합이에요. 사건은 그냥 집합이에요. 사건은 그냥 집합이에요. 사건은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집합.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을 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 굴리는 시행을 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주사위를 굴릴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 자, 그래서 이거를 짝수 사건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근데 짝수 사건을 갖고 우리는 이름이 좀 기니까 A 사건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그 A 사건은 집합이에요. 뭐가 있는 거? 짝수가 있는 집합입니다. 괜찮죠? 짝수가 있는 집합이에요. 다시 한번, 사건은 그냥 집합이에요. 사건은 집합.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소수가 있는 사건을 비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소수가 들어가 있는 집합입니다. 그죠? 소수 사건은 소수 집합. 그죠? 주사위식에서 나오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집합이니까 우리 집합에서 쓰던 용어를 최대한 끌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일단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 사건에서는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영어로는 전사건을 그 영미권에서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불러요. 샘플 스페이스라 그래서 그냥 표본 공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사건이라고도 쓰고요. 표본 공간이라고도 씁니다. 둘이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자, 여기서 우리 전체 집합은 원래 U라고 썼죠. 유니버스 약자에서 그냥 U라고 썼었는데, 사건에서는 전사건을 샘플 스페이스 약자에서 S로 씁니다. 얘는.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 시행이라 그러면은 전사건은 뭐예요? 1, 2, 3, 4, 5, 6. 그쵸? 자, 1부터 6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 전사건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놓고 봤을 때 A사건과 B사건은 어때요? 부분집합이에요. 괜찮아요? 부분집합. 자, 그러면 와, 잠깐만. 부분집합?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퀴즈. 잠깐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사위를 굴리는 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모든 사건의 개수. 방금 설명한 걸 잘 생각해 볼게요. 껌 없어? 잠깐. 자, 모든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모든 사건의 개수. 자, 모든 사건의 개수. 자, 모든 사건의 개수. 6개 아니에요. 한번 구해볼게요. 어디 아파? 아이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난로 같은 거 없나? 비니 난로. 자, 몇 개일까요? 자, 다시 한번 부분집합의 개수가
사건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답 나온 사람도 있고요. 몇 개? 자, 몇 개? 자, 몇 개? 오케이. 아, 근데, 다 됩니다. 다 돼.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건의 개수는 나올 수 있는 애들 전부 다기 때문에 2의 6제곱개가 됩니다. 64개의 사건이 나와요. 주사위를 굴리는 것만으로도 64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왜? 아니, 뭐 1만 있는 사건도 있고 1, 2만 있는 사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한운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홀수 사건도 있겠죠. 홀수 사건. 아니면은 4 이상의 사건도 뭐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뭔가 좀 되게 헷갈리는데? 6개는 아닌가? 아니에요.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처음에 좀 헷갈려요. 처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거. 자, 우리가 공집합도 있듯이 사건도 공사건이 있습니다.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에요. 자, 공사건은 공집합과 마찬가지로 동글땡 이걸로 갑니다. 그죠? 동글땡. 자,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주사위를 굴릴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1부터 6의 눈이 있는 주사위를 굴릴 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것도 공사건이에요. 그렇죠? 7천이 나오는 사건. 막 이런 것도 다 공사건이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공사건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아유,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집합에서 또 본 게 뭐였어요?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나오죠. 똑같아요. 여기도 합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합집합이라고는 안 하겠죠. 합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얘는 위에 있는 A, B 가지고 놓고 볼게요. A, B 합사건이에요. A, B 합사건.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3, 4, 5, 6.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사건? 교사건이라고는 안 합니다.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 자, 그래서 얘도 교집합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얘는 원소가 2밖에 없어요. 그죠? 소수면서 짝수인 사건. 그렇죠? 그게 곱사건입니다. 소수면서 짝수인 사건.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요게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지금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주사위를 굴렸는데 어떻게 1부터 6까지 다 튀어나오냐. 그쵸? 아니, 한 번 굴리면 주사위 눈이 하나만 나와야지. 왜 다 튀어나오냐? 그래서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원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 그걸 근원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근원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 주사위 굴렸다. 1만 나오는 사건, 2만 나오는 사건, 3 나오는 사건, 4 나오는 사건, 5 나오는 사건, 6 나오는 사건. 다 근원사건이라고요. 괜찮아요? 근원사건이 그래서 6종류가 나옵니다.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오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랑 근원사건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 배반사건. 용어가 좀 그래요. 배반사건. 뭔가를 좀 배반할 것 같은. 그렇죠? 근데 배반사건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데서 나온 거라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예요. 그냥 집합 입장에서는 집합의 서로소랑 똑같은 거예요. 집합의 서로소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사건과 C사건이 곱사건이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그 B, C는 둘이 배반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름만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받아들여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정의니까. 그것이 약속이에요. 배반 사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건 이름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 집합에서도 여집합이 있었죠.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사건이라고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사건. 자, 그래서 얘는 뭐 또 예를 든다. A의 여사건. 짝수 사건의 여사건. 그렇죠. 짝수 사건의 여사건. 짝수 사건의 여사건. 홀수 사건이에요. 그죠? 그냥 여집합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용어만 가지고 문제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잠깐 한번 좀 풀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자, 용어가 두두두두두 나왔어요. 사건은 그냥 집합입니다. 여기 있는 용어들 너무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근원 사건 어색한 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배반 사건 어색한 거 하나, 이런 것들만 안 어색하게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합에서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익숙해지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원 사건, 배반 사건, 우리가 그 용어를 쓸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용어가 나왔을 때 맞아 하면서 내려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치. 드모르는 법칙. 그죠. 그래서 집합에서 쓰던 거 그대로 다 들어가요. 영어 안 헷갈리지? 영어 헷갈리진 않지? 그러니까 응. 표현은 전사건이잖아요. 응. 그러면 그냥 1, 2, 3, 4, 5, 6, 7. 그치, 다 쓰는 거지. 집합의 원소가 6개 다 들어가니까 집합기호 써야 돼. 이렇게. 오케이. 자, 사건은 집합이기 때문에 항상 집합기호 꼭 써야 됩니다. 집합기호 안 쓰면은 집합으로 보지 않아서 오답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1번부터 6번까지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니까 7, 8, 9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7, 8, 9 아마 9번에서 좀 많이 틀릴 거예요. 9번에서 많이 틀려요. 9번을 7, 8, 9 풀어봅시다. 맞아. 홀수 사건이면 1, 3, 5. 나올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홀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간, 네네. 그냥 얘만 쓰면 돼요. 홀수 사건. 1, 4, 5만 쓰면 돼요. 그치. 홀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간 집합이 홀수 사건이에요. 오케이. 헷갈리는 건 없지. 오케이.
자, 9번에서 많이 틀립니다. 9번에서 많이 틀려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1과 3이에요. 아, 일단 1, 2, 3 아니에요. 9번이 조금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건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뭐 7번은 뭐 별로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A, B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배반 사건 아니고, B, C도 지금 5가 공통된 원소 있으니까 배반 사건 아니고, A와 C, 그렇죠? 요게 지금 배반 사건이네요. 교집합이 공집합. 그리고 A의 여사건이면 홀수 사건이니까 1, 3, 5. 그렇죠? 이렇게만 써주면 될 거야. 자, 9번이 문제가 돼요. 9번이 문제가 됩니다. 자, 동점을 2번 던지고 있어요. 2번 던지고 있어요. 2번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전사건이 어떻게 돼요? 순서상으로 나오겠죠. 첫 번째 앞면 뒷면, 두 번째 앞면 뒷면, 그쵸? 앞앞 나오는 경우, 앞뒤 나오는 경우, 뒤앞 나오는 경우, 뒤뒤 나오는 경우. 전사건은 그러면 4개잖아. 그쵸? 전사건 4개요. 자, 그럼 이거 전체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4개! 이러면 안 돼요. 근원 사건이 4개고 16개예요. 이게 4제곱입니다. 괜찮아요? 사건이 16개예요. 왜지? 자, 원소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야? 주사위를 그러면 2번 던졌는데 앞뒤만 나오거나 아니면 뒤뒤만 나오거나 뭐 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쵸? 주사위를 굴렸는데 아니 이 사륙이 어떻게 다 나와?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 사건의 정의예요. 괜찮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사건. 그럼 얘는 앞뒤. 이런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사위 굴렸을 때 앞면이 첫 번째 게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죠? 2가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주사위를 굴렸는데 둘 다 앞면이 나오지 않는 사건. 이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거 아니면은 앞뒤 나오거나 뒤앞 나오거나 뒤뒤 나오거나 그쵸? 이거 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건을 끌고 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경우의 하고 있는데 확률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사건을 끌고 오냐 이거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주사위 굴렸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경우의 수라고요. 괜찮아요? 주사위를 굴리면 1, 2, 3, 4, 5 이렇게 다 튀어나오죠. 그러면 전사건의 경우의 수 6개. 그렇죠? 주사위 굴리면 6개 나오잖아요. 와, 집합의 그냥 원소의 개수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 줄여 쓸 수 있구나. 안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이거 언제 이렇게 다 써.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둘 다 앞면이 나오지 않는 사건 말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냥 NA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이 A 사건을 정의해놓고 NA 하면은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끌고 오는 거야. 확률 들어갈 때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럼 얘는 전 사건의 개수가 전체 사건의 개수가 2의 4제곱 16개.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요거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자, 그럼 얘는 한번 봅시다. 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쵸?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아유, 큰일 났다. 있고 없고, 아유, 큰일 났다. 있고 없고, 아유, 큰일 났다. 있고 없고, 아, 미안. 있고 없고, 그죠? 이렇게 16개 나온다고. 괜찮아요? 사건 이거 다 튀어나온다고.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지금 전 사건이랑 똑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x, 55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x, 5x 앞뒤랑 뒤앞 이름을 붙이려면 붙일 수 있죠. 두 번, 아니 앞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 저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갖고 경우의 수랑 연결시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막바지로 봤을 때 대화 사건 개수를 구해달래요. DD라는 원소가 없는 사건 구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DD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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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없네. 그죠? D가 없네. D가 없는 애들. 저 D가 없는 애들을 구해달라라는 거. 몇 개? 8개입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안 들어가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래서 두 가지. 얘는 없는 거 한 가지. 그렇죠? 아, 2S제곱 총 8개의 원소가 되는구나. 그렇죠? 8개의 사건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힘드니까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갈게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아. 있는 거 하는 없는 거 아닙니다.